안녕하세요. 개념 끝장내기 화학 짱쌤 장은경입니다. 여러분, 빵을 반죽하면 무엇이 변하죠? 모양이 변하죠, 그렇죠? 그럼 그 빵 반죽을 오븐에 넣으면 무엇이 변하나요? 맛도 변하고 냄새도 변하고 색깔도 변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은 변화를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러한 변화예요. 물질들이 어떻게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는지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을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나누어 보고 두 변화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의 반응인 화학 반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선생님과 같이 신나게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끝장낼 개념들 같이 만나러 가볼게요. 우리가 사는 자연에서는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기상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서 이렇게 쑥쑥 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식물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 과일이 익어가는 등등의 변화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런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 크게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둘의 차이점과 특성을 이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 물리 변화의 특성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먼저 보면요. 설탕과 물이 있어요. 근데 이 설탕과 물을 섞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설탕, 물이 되죠. 그렇죠? 설탕, 물이 되는 동안 설탕의 달달한 그런 성질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죠. 이렇게 설탕이 물에 녹아서 설탕물이 되는 이러한 변화에서는 물질들의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물리 변화라고 해요. 그래서 물리 변화를 정리하자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모양이나 상태만 달라지는 이러한 현상을 물리 변화라고 해요. 그럼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물질이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물질의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 바로 분자입니다. 그래서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자가 가진 성질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자가 변하지 않는 이러한 변화가 물리 변화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 두 번째, 그럼 무엇이 달라지느냐?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지만 분자들의 배열이 변합니다. 여기 위에서 그림을 보면요. 설탕 분자들끼리 오밀조밀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물 분자들이 주변에 있었죠. 그런데 이 설탕 분자, 물 분자들이 서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섞이게 돼요. 그래서 설탕 분자와 물 분자들의 배열이 달라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변화를 물리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특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 그리고 그 분자 속에 들어있는 원자들의 결합의 종류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그림을 다시 보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인데 이것이 설탕물이 되는 과정에서도 산소와 수소의 결합이 변하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또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이것이 설탕물이 되는 과정에서도 그 원자들의 결합이 끊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마지막, 원자들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종류와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설탕을 이루고 있는 탄소, 수소, 산소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물을 이루고 있는 산소와 수소의 그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물에 녹이기 전이나 설탕을 물에 녹인 후나 전체 질량은 일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질량이 보존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럼 이런 물리 변화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 어떠한 것들에 해당하는지 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이를 가위로 쓱쓱 싹싹 이렇게 오립니다. 그러면 종이의 성질이 변하지 않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컵이 깨집니다. 그러면 컵을 이루고 있었던 유리의 성질, 성분도 변하지 않죠.
그리고 머리핀을 구부립니다. 그래도 머리핀을 이루고 있었던 그 쇠붙이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자석에 달라붙는 성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 동안은 그 물질의 성질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다음 풍선이 점점점 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풍선을 이루고 있었던 고무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죠. 부피만 커지는 것이죠. 이것도 물리 변화에 해당하고요. 나프탈렌은 왜 작아질까요? 고체에서 기체 상태로 상태가 변하기 때문이죠. 또 아이스크림이 녹는 현상, 고체가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것이죠. 이렇게 상태가 변할 때에도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성질도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리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볼까요? 설탕을 물에 녹여서 설탕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용지를 용매에 녹이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용해라고 하죠. 이러한 과정에서도 용질, 그러니까 설탕의 단맛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즉, 그 성분들의 물질, 그 성분들의 그 성질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향수 냄새가 퍼진다. 퍼지는 동안 향수 분자가 다른 분자로 바뀌지 않죠. 또 잉크가 퍼진다. 잉크가 물속에서 퍼져 나가는 동안 잉크 분자가 다른 분자로 변하지 않죠. 잉크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다른 물질 속에 퍼져나가는 확산 현상도 물리 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철가루와 황가루가 있는데 이때 철가루를 황가루와 섞기 전에 자석에 가까이 가져가면 철가루가 달라붙죠. 근데 이러한 철가루를 황가루랑 섞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속에 들어있는 철가루는 자석에 달라붙죠. 그러니까 철가루를 다른 물질과 섞기 전이나 섞은 후나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합하는 과정도 물리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물리변화와 다른 특성을 갖는 화학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화학 변화는요. 그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수소기체가 담겨 있습니다. 수소기체는요, 불을 가까이 가져가면 퍽 하는 소리를 내면서 타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염소기체도 있습니다. 염소기체는 황록색을 띠고 있고 약간 그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돗물을 이제 소독할 때 이용하는 기체인데요. 이 둘을 반응시키면 염화수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때 이 염화수소는 우리가 물에 녹였을 때 강력한 산성을 띠는 염산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수소와 염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물질이 반응을 하면 이 두 물질과 전혀 다른 새로운 특성을 갖는 염화, 수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지죠.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즉 화학 변화 정리하자면 물질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성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의 물질로 변하는 이러한 현상을 화학 변화라고 해요.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럼 왜 성질이 달라질지 아래 특징에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분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그런데 그 분자가 변했기 때문에 성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분자는 왜 변할까요? 바로 원자 때문에 그렇죠.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배열이 달라지면 그 원자들의 구성이 달라지니까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즉 분자의 종류가 달라져요.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면 성질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화학 변화는 왜 성질이 변하는가? 분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 변화는 왜 성질이 그대로다? 분자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러한 화학 변화가 일어났는지 일어났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빛이나 열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메테인 같은 그런 물질을 이렇게 태우면 빛이나 열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리고 색이 변하기도 해요. 철이 녹슬면 색이 붉게 변하죠. 그리고 물에 녹지 않는 물질, 앙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산에 금속 물질을 집어넣으면 뽀글뽀글 기체가 발생해요. 기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음식이 상하면 냄새가 변하기도 하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 중에서 기체가 발생하거나 색이 변하는 요것은 물리 변화에서도 일어나긴 하지만 대부분 화학 변화에서 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럼 또 다른 특징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학 변화는요. 분자를 이루고 있었던 원자들이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결합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위에 그림 다시 볼게요. 수소라고 하는 물질은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결합이 끊어지고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 염소라고 하는 이 기체도 염소 원자 두 개가 결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소 결합, 염소의 결합이 끊어지고 수소와 염소의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다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 원자들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응하기 전 볼게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수소 기체는 수소라는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염소 기체는 염소라는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물질이 반응을 일으켜서 변화가 일어났더니 그때 만들어진 염화수소도 수소와 염소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지만 원자들의 배열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분자가 생깁니다. 이렇게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는다면 변화가 일어나기 전이나 변화가 일어난 후나 질량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질량이 보존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나타나는 화학 변화의 예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철가루가 있고 황가루가 있어요. 이 둘을 섞습니다. 섞는 건 혼합이고 분리변화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열해요. 가열하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물질을 황화철이라고 해요. 이 황화철이라는 물질은요, 자석에 달라붙지 않아요. 철이 황이랑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인데 철과는 다르게 자석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즉 황화철은 철과 다른 성질을 갖는 새로운 물질이라는 거죠.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고요. 다음, 종이가 탄다. 종이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해서 타게 되면 종이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이산화탄소라든지 물, 재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나무가 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물질이 타는 과정을 연소라 하는데 연소 과정은 화학 변화의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철이 녹슨다. 철이 녹슬게 되면요, 은백색의 광택이 사라지고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단단했었던 성질이 푸석푸석하게 잘 부서지는 성질로 변하게 돼요. 전혀 다른, 철과는 전혀 다른 산화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질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금속이 녹쓰는 현상, 부식도 화학 변화에 해당하고요. 다음, 음식물이 익어서 우리 몸에 유익한 물질들이 만들어지면 발효라고 하고 우리 몸에 안 좋은 물질이 만들어지면 부패라고 하죠. 그렇죠? 김치가 익어가면 이 속에 들어있었던 물질들이 성분이 달라지게 돼요. 분자가 변하게 돼요. 그래서 풋풋한 맛이 이제 새큼한 맛으로, 시큼한 맛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물이 부패하게 되면 이 속에서도 우리 몸에 안 좋은 새로운 분자들, 새로운 성분들이 만들어져요. 화학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식물들이 햇빛을 받아서 물과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영양분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 광합성, 또 화학 변화이고요. 만들어진 영양분을 가지고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 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죠. 전혀 다른 성질의 물질이 만들어지니까 호흡도 화학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우리 친구들 굉장히 헷갈려 할 거예요. 그럼 5개념을 바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물리 변화, 화학 변화의 이 두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똑같은 모형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둘 다 물이에요. 물.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 붙어 있는 이 물 분자가 있어요. 그런데 왼쪽은 이 물 분자들이 불규칙하게 있다가 육각 구조로 규칙적으로 배열되네요. 즉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는 거죠.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동안 이 물 분자 하나하나는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물 분자 하나하나. 분자는 변하지 않죠. 분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분자는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잖아요. 성질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학 변화를 볼게요.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 결합되어 있는 이 물이요. 전기를 주게 되면은 수소 기체 그리고 산소 기체로 나누어지게 돼요. 이 두 기체는 물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갖는 물질이에요. 따라서 성질이 변한다, 분자가 변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 분자가 수소와
산소 분자로 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질 또한 변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공통점은 뭐냐? 물리 변화가 일어나던 화학 변화가 일어나던 그 분자 속에 들어있었던 원자들의 종류와 개수. 예를 들어 여기는 산소와 수소, 여기도 산소와 수소, 여기도 산소와 수소, 여기도 산소와 수소. 이 원자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변하지 않지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 변화가 일어나던 화학 변화가 일어나던 전체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질량이 보존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다는 것, 이 두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래요. 그럼 이제부터 화학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화학 반응이란 무엇이냐?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의 반응을 화학 반응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화학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될 텐데, 그럼 이 화학 반응을 좀 눈에 쉽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데 규칙은 이렇습니다. 반응할 때 필요한 물질들, 이것을 반응물이라고 하는데 이 반응에 필요한 재료들을 왼쪽에 써요. 그리고 이 재료들이 변화한다라는 의미로 그 옆에 화살표를 붙여요. 그럼 어떻게 변하느냐? 이러한 물질로 변한다. 이때 만들어진 이 물질들을 우리가 생성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되겠죠. 그래서 화학 반응은 이렇게 반응물 왼쪽에 그리고 화살표 생성물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화학 반응식을 볼게요. 나트륨이라고 하는 금속은 염소라고 하는 기체랑 반응해서 염화나트륨이란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나트륨이라고 하는 금속은 굉장히 폭발성이 강한 그런 금속이고요. 염소라고 하는 기체는 약간 독성이 있어서 수돗물을 소독할 때 써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둘이 반응을 하면 이 둘과 전혀 다른 성질의 염화나트륨이 됩니다. 염화나트륨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소금의 주 성분이 되죠. 이러한 변화를 화학 반응식으로 쉽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 배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 먼저 보도록 합시다. 도시가스의 주 성분인 메테인이 있어요. 이 메테인을 태우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열이 발생하죠. 그 열을 가지고 우리가 밥을 해먹기도 하고 또는 난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반응하는 물질들은 뭐죠? 메테인과 산소가 되겠죠. 메테인은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결합되어 있어서 우리가 CH4라고 쓰고요. 다음 산소는요.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분자를 이룹니다. 그래서 O2라고 쓰는데 지금 산소 분자가 2개 있네요. 이 둘이 반응을 하면 만들어진 물질, 분자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만들어지죠.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에 산소 2개, 그래서 CO2라고 분자식으로 쓰고요. 수증기는 산소 하나에 수소 2개가 결합되어 있어서 H2O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물질의 분자는 메테인, 산소, 생성되는 물질의 분자는 이산화탄소, 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결합을 볼게요. 반응하는 물질 중에 메테인은 탄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산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결합이 다 끊어집니다.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탄소와 산소의 결합, 그리고 산소와 수소의 결합, 이렇게 결합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원자는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볼게요. 원자들은 반응하기 전에 탄소 총 1개 있지요. 다음 수소는 총 4개 있습니다. 다음 산소는요. 총 4개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생성물 안에서 탄소는 여전히 1개, 수소는 총 4개죠. 산소는요. 4개가 있습니다. 원자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데 무엇이 달라지느냐? 바로 원자들의 배열이 달라진다. 원자들의 배열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진다.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질이 변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자들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 화학 반응을 특징에 따라서 종류를 넷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화합 먼저 보도록 할게요.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 먼저 봅시다. A라고 하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A, B라는 하나의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반응해서 한 종류의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이러한 화학 반응을 우리가 화합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하나가 된다. 이러한 예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아래 보기 볼게요. 여기 보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있어요. 두 종류의 물질이죠. 이 둘을 반응시키면 한 가지의 물질, 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화합. 그 다음 철과 황이 있습니다. 둘을 반응시키면 하나의 물질인 황화철이 만들어져요. 이것도 화합. 다음 구리가 있는데요. 금속 구리를 산소를 넣고 가열을 해요. 그럼 구리가 연소 되겠죠. 그렇게 하면 하나의 물질인 산화구리가 만들어져요. 이것 또한 화합입니다. 이렇게 화합은 여러 가지 물질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과정, 이러한 화학 반응을 화합이라고 한다. 그럼 화합과 반대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모형부터 보면요. A, B라고 하는 하나의 물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A와 B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 종류였었던 물질이 두 종류 이상의 물질로 나누어지는 이러한 반응을 우리 모두 분해라고 해요. 분해. 근데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쪼갤 때에는 열이 필요하기도 하고 촉매라는 물질이 필요하기도 하고 전기라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분해하는 반응을 열분해, 촉매분해, 전기분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열분해 먼저 보도록 할게요. 빵을 만들 때 쓰는 베이킹 파우더 속에 들어있는 주성분이 바로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이 탄산수소 나트륨은 가열을 하면 세 가지 물질로 쪼개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 화학 반응식을 옆에서 이제 살펴보면요. 탄산수소 나트륨이란 물질을 가열을 합니다. 이 삼각형 가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탄산 나트륨이란 물질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이 만들어져요. 이때 발생하는 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 때문에 그 베이킹 파우더를 반죽 속에 집어넣고 가열하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게 될까요? 여기 끝에 석회수를 준비를 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나왔다면 투명했었던 석회수가 뿌옇게 변하게 되겠죠. 이 방법으로 이산화탄소를 검출할 수 있고요. 그럼 물이 만들어졌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죠?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가 되면 이 안에 이제 송글송글 액체가 맺히는데 이 액체에다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댑니다. 그랬을 때 염화 코발트 종이가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면 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열을 이용해서 분해하는 방법, 열 분해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럼 이제 촉매 분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상처 부위에 바르는 소독약으로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죠. 근데 과산화수소는 가만히 놔둬도 물과 산소로 쪼개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이 반응을 좀 더 빨리 일어나게 하려면 이산화 망가니즈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을 집어넣어요.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촉매라고 하는데 촉매는요, 이러한 특성이 있어요. 촉매는 그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응의 속도를 빨리 하거나 늦추거나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특히 이산화 망가니즈는 과산화수소가 더 빨리 분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이 과산화수소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생성되는 물질의 양이 많아지거나 줄어들거나 양이 달라지진 않아요. 단지 속도만 변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더 빨리 쪼개지게 돼요. 이산화 망가니즈 덕분이지요. 이렇게 촉매를 이용해서도 물질을 둘 이상으로 분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전기 분해 보도록 할게요.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된 물질인데 이 수소와 산소가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야지만 둘이 쪼개집니다. 그럼 어떻게 쪼개지느냐? 수소와 산소로 나눠져요. 근데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죠. 이온이 굉장히 적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잘 안 통해요. 그럼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수산화나트륨을 살짝 집어 넣어줍니다. 그럼 이때 이 수산화나트륨은 전해질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 물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이제 분해가 돼서 서로 다른 기체가 모여요. 플러스 극에서는 수소라는 기체가 모이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라는 기체가 모이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라는 기체가 모이는데 각각의 기체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이 수소라고 하는 기체는 불을 가까이 가져가면 펑 하고 터져요. 즉 수소는 스스로 탈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연성이라고 해요. 근데 산소는 스스로 탈 수는 없지만 다른 물질을 타는 것을 도와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향불이나 꺼져가는 불씨를 가까이 가져가면 다시 활활활활 잘 타는 그런 성질이 나타나죠. 이것을 조연성이라고 합니다. 물은 이렇게 전기를 흘려주었을 때 분해되는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분해되는 그 종류에는 열분해, 촉매분해, 전기분해가 있고요. 그럼 이번엔 다른 화학 반응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B라는 물질이 있었는데 여기 C라는 물질을 넣어서 반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A, B 둘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고 B 대신에 C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A와 C가 결합되어서 이러한 물질과 B가 따로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었던 성분의 일부가 다른 성분으로 바뀌는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치환이라고 합니다. 치환의 예로는요. 아래에 반응 살펴볼게요. 질산, 은과 구리가 반응을 하면은 이 속에 들어있었던 은 이온은 금속으로 석출되고요. 금속이었었던 구리는 이온이 됩니다. 이렇게 은과 구리가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반응 치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철과 황산구리가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금속이었었던 철은 이온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온이었었던 구리는 금속으로 석출됩니다. 이렇게 철과 구리가 서로 자리를 맞바꾸는 이러한 반응, 이것도 치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치환과 굉장히 유사한 복분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분의 반응은요, 모형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AB라는 물질, CD라는 물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 각각 쪼개져요. 각각 쪼개져서 A와 D가 결합하고 B와 C가 결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서로 양이온과 음이온에게 파트너가 교환되는 것 같은 그러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의 화합물이 서로 성분을 맞바꾸는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복분해라고 합니다. 그 예를 볼게요. 아이오딘화 칼륨과 질산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이 이온들이 쪼개져요. 이온화가 되죠. 그럼 이 중에서 아이오딘화 이온과 납이온이 단단히 결합해서 아이오딘화 납이라는 노란색 앙금을 만들고요. 나머지 물질들은 수용액 상태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게 되죠. 서로 맞교환했으니까 복분해에 해당하고요. 다음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각각의 이온들이 이온화가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때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단단하게 결합해서 염화은이라는 흰색 침전물을 만들고 나머지 나트륨이온과 질산이온은 수용액 상태에 남아있게 돼요. 이것도 서로 물질들을 교환을 한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복분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복분해 반응은 앙금 생성 반응에서 주로 일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물리변화, 화학변화, 그리고 화학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들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질 변화의 예이다. 물리 변화인지 화학 변화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죠. 이와 같은 종류의 변화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메탄올을 태웠더니 열과 빛이 발생했다. 즉 메탄올이 연소됐다는 것이죠. 메탄올이 연소가 되면 메탄올과는 전혀 다른 특성의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성질의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변화를 화학 변화라고 하지요. 그럼 아래 보기도 볼까요? 과산화수소를 상처 부위에 바르면 거품이 생긴다. 이 거품은 바로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어서 만들어진 산소입니다.
과산화수소는 분해가 되면 물과 산소로 나누어지는데 이 물과 산소는 과산화수소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갖는 물질이죠. 이렇게 성질이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는 변화, 화학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아래에서 화학 변화를 고르면 되겠지요. 그럼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캔이 찌그러진다. 캔이 찌그러지는 동안 캔을 이루고 있는 금속 성분은 변하지 않죠. 모양만 변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물리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종이가 찢어진다. 종이가 찢어지는 것도 모양이 변할 뿐 종이의 성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리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젖은 빨래가 마른다. 즉,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된다. 상태가 변하는 것이죠. 그때 물은 수증기가 되면서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요. 이것도 물리 변화라 할 수 있고요. 네 번째, 향수 냄새가 퍼진다. 퍼지는 동안 향수 분자가 다른 물질, 다른 분자로 변하지 않아요.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물리 변화라 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과일이 익어서 단맛이 난다. 과일이 익기 전에는 시큼한 맛이 나요. 시큼한 산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달달하게 맛이 변했다고 합니다. 즉 성질이 변한 것이죠. 새로운 성분의 물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이 변하는 것이죠. 이것을 화학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철과 황을 이용한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여기 실험 과정을 쭉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철가루와 황가루를 섞었어요. 이 섞는 과정은, 혼합하는 과정은 철가루와 황가루의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 변화이지요. 이렇게 섞은 그 혼합물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었던 철이 자석에 달라붙게 되겠죠. 그러니까 철가루는 섞기 전이나 섞은 후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 혼합한 가루에 묽은 염산을 넣습니다. 그러면 철과 황 중에 철이 반응을 하게 돼요. 철이 염산과 반응을 하는데 염산은 염화수소를 물에 녹인 액체를 염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염화수소나 염산이나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둘이 반응을 하면요. 여기에는 염화이온과 철이 반응을 해서 염화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었던 수소가 기체 상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뽀글뽀글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철가루와 황가루를 섞은 것을 이제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면 황화철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것을 곱게 갈아서 자석에 가까이 가져가면요. 이 황화철은 달라붙지 않아요. 달라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과는 다른 성질을 갖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묽은 염산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황화철이 염산과 반응을 하게 돼요. 염산은 염화수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둘이 반응을 하면요. 염화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까진 같아요. 그런데 기체가 수소기체가 아니라 황화수소라고 하는 기체가 나와요. 이 황화수소라고 하는 이 기체는 달걀 썩은 내가 나는 굉장히 코가 찌릿찌릿한 안 좋은 기체예요. 안 좋은 냄새의 기체예요. 그래서 철이 염산과 반응했을 때 나오는 기체와 황화철이 염산과 반응했을 때 나오는 기체가 서로 다릅니다. 즉 황화철은 철과 다른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에서 화합물이 생성된다. A는 철가루와 황가루를 섞는 과정이에요. 혼합하는 과정에서는 화합물이 아니라 혼합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과정은 물리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2번, C에서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 C에서는 기포가 발생하는데 이 기포는 수소라고 하는 기체이지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다음 3번, D에서는 철과 황의 성질이 모두 유지된다. 만약에 철과 황의 성질이 모두 유지가 되었다면 이번에도 자석에 달라붙었어야 되는데 자석에 달라붙는 물질이 없죠. 즉 D에서 만들어진 이 물질은 철과는 다른 성질을 갖는 새로운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틀리고요. 다음 4번 볼게요. G에서 달걀 썩은 냄새의 기체가 발생한다. 그렇죠. 황화수소라는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볼게요. B에서는 자석에 달라붙지 않고 F에서는 자석에 달라붙는다? 서로 반대로 되어 있죠. F에서는 자석에 달라붙는 물질이 하나도 없지만 B에서는 자석에 달라붙는 물질이 있다. 그 물질은 바로 철이죠. 따라서 5번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모형으로 표현된 화학 반응의 예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AB라고 하는 서로 다른 물질이 결합해서 AB라는 하나의 물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화학 반응을 화합이라고 하죠. 그럼 아래에서 화합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강철솜을 연소한다. 철을 연소하면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철이라는 하나의 물질이 만들어져요. 따라서 이 과정 화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번 정답이고요. 2번, 물에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럼 물이 분해가 되죠.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분해가 되고요. 3번,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열한다. 탄산수소 나트륨은 베이킹파우더 속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가열을 하면 분해가 되죠. 탄산 나트륨과 물과 이산화탄소로 여기다 쓸까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열분해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4번,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선을 넣는다. 그러면 질산은과 구리가 반응을 하면 이온이었었던 은은 금속으로 석출되고 금속이었던 구리는 이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은과 구리가 서로 자리를 맞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건 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산화수소에 이산화망가니즈를 넣는다. 그럼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더 빨리 쪼개지도록 도와주지요. 이것도 분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화합 반응에 해당하는 것은 1번밖에 없다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휘리릭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만 달라지는 현상을 물리 변화라고 하지요. 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물질이 본래의 성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의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하지요.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의 반응을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데 화학 반응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지요. 2종류 이상의 물질이 반응해서 한 종류의 물질을 만드는 화합, 그리고 한 종류의 화합물이 2종류 이상의 물질로 나누어지는 분해, 그리고 서로 다른 화합물이 구성 성분의 일부가 다른 성분으로 바뀌는 치환, 그리고 2종류의 화합물이 서로 성분을 맞바꾸는 반응인 복분해, 이 4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꼭 정리해 두시길 바라요. 오늘은 물질들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Q&A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다음 시간은요, 물리 변화나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질량이 달라지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